MIT 대학교에서 학교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윌. 학생들과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요. 윌은 우연히 학교 복도에 적힌 수학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날 저녁, 윌은 친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그 수학 문제가 머릿속에서 아른거렸죠. 결국 자리를 일찍 박차고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를 풀어보기 시작하죠. 윌은 정답을 찾았는지 학교 복도에 풀이를 적어두었고, 이 문제를 낸 대학 교수 램보가 발견합니다. 램보 교수는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 당연히 학생들이 쉽게 풀어내지 못할 거라 생각했고, 누가 문제를 풀었는지 궁금했죠. Jack? Wasn't me. Nimish? No way. 한편 윌은 길에서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 바로 주먹을 휘두르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싸움이 패싸움으로 이어졌고, 걷잡을 수 없이 싸움이 이어지자 등장한 건 역시 경찰. 하지만 이를 제지하려 달려든 경찰관을 때리기까지 하는 윌. 램보 교수의 강의가 있던 날, 당연하게도 학교 복도에 적힌 수학 문제를 푼 학생은 아무도 없었고, 램보 교수는 또 한 번 복도에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문제를 다시 풀어내는 윌을 발견했죠. 하지만 윌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하버드 대학가의 어느 클럽, 윌은 친구가 하버드 대학생에게 무시당한 모습을 보곤 말다툼이 벌어지지만 누구보다 더 똑똑했던 윌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했죠. 그 잘난 하버드 학생이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우연히 옆에서 지켜본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45 minutes waiting for you to come and talk to me. But I'm tired now and I have to go home. I'm well. Skylar. There's my number. So maybe we can go out for coffee sometime. All right, yeah. Maybe we could just get together. 그녀의 이름은 스카일라.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느끼는 듯했고, 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클럽에서 만났던 하버드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윌은 어린 나이에 경찰관을 때릴 만큼 오만하면서도 늘 센 척하길 좋아하는 반항아였습니다. 한편 램보 교수는 윌을 찾아다녔습니다. 학교관리 사무소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여기서 그를 만날 수는 없었는데요. 학생이 아니었으니까요. 의외로 윌을 찾은 건 법정에서였습니다. 지난 폭행 사건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고 있었죠. 램보 교수는 윌의 천재성을 눈여겨보던 찰나에 그가 위탁 가정에서 학대를 받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법정에선 램보 교수의 보호 아래 윌을 석방하기로 합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램보 교수와 매주 만나 수학을 증명하고 수학을 공부하는 것, 두 번째는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이었죠. Did you see a therapist? All right, I'll do the math, but I'm not going to meet with any fucking therapist. It's better than spending that time in jail, isn't it? 윌의 수학 능력은 그야말로 천재적이었습니다. 램보 교수도 수학 분야에서 인재를 발견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윌은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을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미리 정신과 상담사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의 약점을 찾아내서 조롱하고 골탕 먹이는 시기였죠. You really hypnotized me, you know. For God's sake, Will. What? Oh, come on. He left. You can't pin that on me. 그렇게 해서 벌써 몇 명의 상담사를 갈아치워야만 했습니다. 머리는 똑똑했지만 오만하고 버릇없는 윌에게 램보 교수는 최후의 수단으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는 바로 램보의 대학 동창 숀 맥과이어였는데, 윌의 천재성을 알아본 램보는 천재적이긴 하지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윌을 올바르게 지도해줄 사람이 숀이라고 생각했죠. Sean, please. Just meet with him once a week, please. 결국 두 사람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숀은 상담사로서 윌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시작했지만 윌은 늘 그랬듯 숀의 약점부터 찾기 위해 머리를 굴렸죠.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사연이 있는 그림을 가지고 숀을 자극합니다.
ever disrespect my wife again, I will end you. I will fucking end you. Got that, Chief? Time's up. 1라운드는 윌의 승리, 윌의 도발에 넘어가긴 했지만 쇼는 다른 상담사들과는 조금 달랐는데 그리고 어떤 결심이 I'll 섰습니다. understand if you don't want to meet with him, yeah. Thursday, 4 o'clock. Make sure the kid's here. 램보도 이해할 순 없었지만 숀에게는 뭔가 생각이 있어 보였죠. 이때 윌은 클럽에서 만난 스카일라와 연락해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녀는 유산을 상속받아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면 스탠퍼드로 갈 예정이었죠. 가난하고 가족이 없이 학교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윌과 너무나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금방 사랑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요일이 되었죠. 윌과 숀이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미 1승을 거둔 터라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나타난 윌. 그런데 숀은 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You're just a kid. You don't have the faintest idea what you're talking about. Why, thank you.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 본 적이 있었는지, 사랑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윌은 모를 거라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또 뭘 느끼고 어떤 사람인지도 스스로 말해줄 수 있어야 하며 그때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말하죠. 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다리겠다는 것. 숀의 진심 어린 말에 윌의 마음도 조금씩 동요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스카일라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제대로 말을 걸지 못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두 사람의 세 번째 만남. 윌이 아무 말도 하질 않자 1시간 동안 둘은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고 그대로 이번 상담은 끝이 났습니다. Was there some kind of staring contest between two kids from the old neighborhood? 그리고 그 다음 상담 시간이 되었을 때 너무 아무 말도 없이 고요한 상태가 계속되자 윌은 먼저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농담에서부터 스카일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는데 숀도 2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금세 서로 마음을 터놓게 되었죠. This girl you met, she isn't perfect either. But the question is whether or not you're perfect for each other. 사랑이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윌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르는 게 없는 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겐 노력이 필요하다 말해주었죠. 그래서 윌은 용기를 내 스카일라를 찾아갑니다. 데이트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그녀의 한 가지 질문에 윌은 망설여야 했는데요. Have you got lots of brothers and sisters? I have a lot of brothers and sisters. That's what I said. I have 12 big brothers. You do not I swear to God. I swear to God. I'm lucky 13 right here. 윌은 형제가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고아로 자랐는데 그녀가 자신에게서 실망하고 떠나갈까봐 또다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거짓말을 하게 되었죠. 그 사이 램보와 숀도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램보는 윌의 천재적인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반면 숀은 윌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He can contribute to the world, and we can help him do that. I was doing advanced mathematics when I was 18, and it still took me over 20 years to do something worthy of a Fields Medal. Well, maybe he doesn't want what you want. There's more to life than a fucking Fields Medal. 윌에게 좋은 회사를 소개시켜주는 것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 생각한 램보. 자신의 미래는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고 싶은 숀. 결국 램보 교수의 바램대로 면접 자리가 만들어졌지만 면접날 나타난 건 그의 친구. 윌은 회사 취직을 거부한 것인데요. 그리고 스카일라의 제안도 거부했죠. 스카일라는 윌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가길 원했는데 윌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know? What? That I don't have 12 brothers? That I'm a fucking orphan? No, you don't want to hear that. I didn't know No, that. you don't want to hear that. You don't want to hear that I got know it. fucking cigarettes put out of me when I was... 새로운 세상을 나아가는 것도 스카일라가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도 윌은 또다시 버림받을까봐 이 모든 게 두려워 그래서 더 독하고 못된 말을 내뱉은 것이었죠. 램보 교수와 수학을 증명하는 것도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You can, and when it comes to that, it's only about
It's just a handful of people in the world who can tell the difference between you and me. 윌의 재능을 아끼는 램보와 윌의 아픔을 이해하는 숀. 숀은 윌에게 질문합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좋은 머리로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잘하던 윌은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답을 모르기 때문이었죠. 윌은 스카일라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연락했습니다. I love you. Take care. 그녀 혼자 샌프란시스코로 떠났고 공항에서도 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윌은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마음을 정리했죠. 숀과의 상담도 하지 않았고 다시 공사 현장으로 돌아와 평생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Look, you're my best friend, so don't take this the wrong way. In 20 years, if you're still living here, coming over my house to watch the Patriots game, still working construction, I'll fucking kill you. 윌의 재능을 아끼는 건 램보 교수만이 아니었죠.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재능을 가지고도 공사장에서 일만 한다는 건 모두를 모욕하는 것이라 말하는데요. 윌은 숀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학대를 당한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스카일라와 헤어진 사실도 이야기했습니다. 숀은 학대를 당한 것도 불안함으로 스카일라와 헤어진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윌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었죠. It's not your fault. 윌의 사과는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과였을까요? 그는 램보 교수가 추천해준 회사를 다시 찾았고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숀과의 상담도 이제 끝이 났죠. 윌은 숀에게 연락처를 주며 언제든 연락하라 말하면서 곧 여행을 떠날 거라 알려줍니다. 숀도 세상을 좀 더 탐험하고 싶었다고 하죠. Thank you, Sean. 그리고 마지막으로 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Good luck, son. 첫 취업 기념으로 친구들에게 차를 선물 받은 윌. 이제 좋은 회사에서 본인의 천재적인 두뇌를 자랑하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윌의 마음은 어딘지 모르게 편치 않았는데요. 그리고 숀도 램보와 화해를 했습니다. 램보의 바램대로 윌은 취직을 했고 숀의 상담으로 윌은 많은 치유를 얻었으니 두 교수의 지도 덕분에 한 아이의 인생이 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숀에게 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를 직접 만나러 가지 않고 문 앞에 편지만 두고 사라지는데요. 윌의 집을 방문한 친구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몇 번 두드려봐도 대답이 없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윌의 집은 텅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당황해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짐작을 하는 듯한데요. If the professor calls about that job, just tell him, sorry. I had to go see about a girl. Well. 윌은 회사가 아닌 스카일라를 보기 위해 친구들이 선물한 차를 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스턴을 떠납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죠. 때론 이런 상처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흔적이 남아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 진정한 친구, 그리고 두 교수가 있었듯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다 보면 그냥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비디오 보는 남자였습니다. will open